지난 7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고속철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건 허공을 향한 재앙적 고속철이라고요. 아까 앞에서 슬쩍 언급했던 음모론, 그게 꽤 실체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본은 신칸센, 우리나라엔 KTX, 유럽엔 유로스타 떼제베, 이달로 같은 고속철도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정작 세계 최강국 미국엔 왜 제대로 된 고속철이 없을까요? 사실 19세기 미국은 철도의 나라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산업혁명 시기 급부상한 것도 그 중심엔 철도가 있었죠.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물류는 강이나 마차에 의존했는데요. 1830년대 증기기관차가 본격 도입되면서 철도망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거든요. 그리고 1869년 동부와 서부를 잇는 3000km짜리 대륙 횡단 철도까지 완공되죠. 예전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마차로 6개월 정도 걸리던 게 기차로는 단 7일, 운송비도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철도는 그야말로 산업과 사람, 자본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혁신이었죠.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철도 여객 비중이 고작 0.3%라고 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기차를 안 탄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이유로는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철도를 대신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자동차입니다. 헨리 포드가 1908년에 모델 T를 세상에 내놨거든요. 당시 가격이 약 $850로 2년치 근로자 평균 연봉 정도였는데 조립 라인이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가격이 $260까지 뚝 떨어집니다. 자동차는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타는 1956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고속도로법에 사인하면서 미국 전역에 66,000km에 달하는 주간 고속도로를 쫙 깔아버렸거든요. 여기에 자동차 회사의 로비가 한몫했다는 음모론도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150개 만드는 것과 비슷한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이 고속도로 전부 공짜였습니다. 거기에 기름값도 말도 안 되게 저렴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중동에서 대규모 유전이 줄줄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폭증했거든요. 1940년대 말엔 배럴당 약 $2였는데 1950에서 60년대에도 $3를 넘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기름값은 그대로니까 체감상 점점 더 싸지는 기분인 거죠. 차는 싸고 도로는 공짜고 기름은 거의 거저니까 굳이 기차를 탈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 미국에는 걸어다니는 도시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도시 설계 방식 자체가 철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 그 미국 영화들 보면 교외에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장면 많이 보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정부가 주택보조금이랑 싸게 융자도 해주니까 도심 말고 넓고 싼 교외로 쫙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중산층 교외주택단지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조닝 제도입니다. 이 구역엔 주택만 지어라, 상업시설은 저쪽으로 몰아라, 여긴 공장구역, 여긴 상점구역, 이런 식으로 도시를 용도별로 구역을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시카고만 해도 전체 구역의 79%가 단독주택 전용구역이거든요. 집 짓는 높이, 부지 크기, 담장거리까지 세세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상점, 회사, 학교, 집이 죄다 한참 떨어져 있고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더 골치 아픈 건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일 때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도시 간 거리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뉴욕에서 LA까지 거리가 도로 기준 4,500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인도 델리까지 가는 거리랑 비슷합니다. 기차를 타면 64시간, 꼬박 2박 3일이 걸리는데 비행기는 6시간이면 도착하니까 누가 기차 타고 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국에선 항공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하루 평균 45,000편이 넘는 국내 항공기가 뜨고 있죠. 뉴욕에서 시카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요 노선도 비행기로 2-3시간이면 도착하고요. 요금도 200에서 $300면 충분하죠.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서는 자동차, 도시 간 이동은 비행기, 이렇게 자리 잡은 겁니다. 이 공식이 굳어지면서 철도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총 연장 26만 킬로미터로 세계 1위죠. 그럼 왜 안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철도의 70% 이상이 화물회사 소유거든요. 그러다 보니 속도가 빠른 여객열차에 우선 통행권을 주는 연방철도법도 무시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여객열차가 가다 말고 멈춰서 기다리는 일도 다반사랍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 출발이라더니 막상 타보면 3시 반에 출발을 해요. 앞에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인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다는 열차 아셀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735km로 달리지만 그중 최고 속도인 시속 240km를 낼 수 있는 구간은 고작 10%도 안 됩니다. 게다가 선로 대부분 1800에서 1900년대에 만들어진 일반선이라 곡선도 많고요. 노후화된 데다가 도시 항복하는 소음, 안전 문제 때문에 시속 100에서 160km 이하로만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해요. 화물열차에 한 번 치이고 규제와 노후 선로에 또 한 번 치이다 보니 아셀라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고속철, 현실은 느림보 열차 신세죠. 이러니 사람들이 미국 기차는 느려, 믿고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속철을 완전히 포기하기엔 또 너무 아까운 카드랍니다. 실제로 유럽이 이 고속철 덕을 톡톡히 봤거든요. 항공기 대비 고속철의 탄소 배출이 8분의 1 수준인데다가 리옹, 사라고사, 아비뇽 같은 지방 도시들은 고속철 덕에 관광객 기업 유치가 늘면서 활기를 찾았고요. 런던에서 버밍엄, 파리에서 랭스도 이제 당일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집중도 조금씩 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럼 언젠가는 한번 싹 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미국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선로 하나 까는데도 토지 보상, 사유재산 충돌 때문에 공사 자체가 지연되기 일쑤고요. 게다가 고속으로 달리려면 터널, 교량, 방음벽, 신호체계, 전차선까지 싹 새로 만들어야 하죠. 거기다 열차도 사야 하고 운영비도 매년 수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처럼 중앙정부가 싹 밀어붙이긴 어렵습니다. 주마다 정책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라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고속철인데요. 2010년에 330억 달러면 됩니다 하고 야심차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예산은 3배가 넘게 불어났는데 재밌는 건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아직 연결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지켜본 다른 주들도 그거 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다들 손을 놓고 있죠. 그런데 사실 미국의 철도를 다시 깔기 어려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슬쩍 언급했던 음모론, 그게 꽤 실체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동차, 항공, 석유업계가 수십 년간 정책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에 LA,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있던 노면 전차들이 전부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동차 회사랑 타이어, 석유 회사들이 공모해서 전차 회사를 인수하고는 일부러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나중에 GM 스트리카 스캔들로도 유명해졌죠. 지금도 철도 깔자고 하면요, 자동차 업계가 도로 예산 뺏기는 거 아니냐고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요. 항공업계는 비행기 수요 빠진다 난리가 나고요. 석유업계는 기차 다니면 줄 소망한다면서 반발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1990년대 초 텍사스 TGV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신칸센과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을 도입해 휴스턴에서 댈러스까지 시속 320km짜리 고속철을 깔겠다는 텍사스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추진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반대가 줄줄이 터져나옵니다. 먼저 가장 앞장섰던 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었습니다. 아니, 고속철이 들어오면 단거리 비행 노선은 누가 타냐? 이익이 줄어들 걸 우려한 항공사 측은 민간 사업이라며 그럼 세금 쓰지 마! 같은 프레임을 걸고 로비전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전국 호텔 체인, 주유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도 뛰어듭니다. 왜냐? 고속철 타면 도로 안 타죠. 도로를 안 타면 고속도로 옆 맥도날드, 버거킹, 모텔, 주유소 전부 직격탄입니다. 이거 진짜 지역 경제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등에 업고 정치권 로비가 본격화된 결과 1994년 텍사스주 정부는 결국 지역사회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사업권 자체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됐던 텍사스 TGV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매년 수천억 원대 로비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붓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선 철도 깔자는 말 한마디도 표 떨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기차는 시장에서 진 게 아니라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를 다시 깔자고 해도 기술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이권이 발목을 잡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미국은 철도 말고는 답이 없을까 고민하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 중인데요. 바로 그 해법 중 하나가 테슬라 루프 터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하에 전용 터널을 파고요. 거기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통과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와 지하철의 퓨전 버전 같은 건데요.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는 이 루프 시스템이 시험 가동 중이고요. 차량이 지하 터널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영상도 꽤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걸 보면 딱 감이 옵니다. 기차를 깔기 힘들면 그냥 차로 해결하자는 미국식 사고방식.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기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더 밀어붙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속도나 효율 면에서는 갈 길이 멀지만 철도 대신 자동차로 교통을 혁신하겠다는 미국식 해법이 이런 방식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지난 7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고속철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건 허공을 향한 재앙적 고속철이라고요. 수천억을 들였는데도 약속을 못 지켰고 영원히 완공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고속철 없는 나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언젠가 진짜 고속철이 달리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